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상대성 이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크게 두 가지로 특수와 일반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특수보다 일반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란 말이 되게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거거든요.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게 사실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공을 던졌을 때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뭐 마찰력을 무시한다. 이게 바로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훨씬 쉬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이게 뭐 주워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간이 느리게 가고 뭐 공간이 수축되고 해서 막 되게 어렵고 신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굉장히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겁먹지 말고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트윈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설이 뭐죠,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모순인데요. 모순은 뭐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겁니다. 모순 알잖아요. 그 무기상이 이 창은 어떤 세상에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도 다 막을 수 있다. 그거 지켜보던 사람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이 창은 이제 이 방패를 좀 뚫긴 뚫는데 한 절반쯤 뚫다가 절반 정도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은. 근데 역설은 뭐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걸 우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이제 좀 머리를 한번 깨우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한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다고 해보죠. 지금 왼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쌍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제 둥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10살이 되던 해에 이 둥이라는 애가 좀 더 모험심이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주여행하고 올게 그랬어요. 그래서 쌍 너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쌍이는 난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래. 너 귀찮아. 그냥 너 혼자 갔다 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해가지고 이제 둥이가 우주여행을 떠난 거예요. 푹 하고 떠났죠. 그러고 나서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제 나 출발할 거야. 대기하고 있어. 이제 피자 시켜놓고 있어. 나 이제 집에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왔죠. 예, 둥이가 돌아와서 지구에서 이 쌍과 둥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하고 둥이가 10년, 쉽게 말하면 둥이 기준으로 10년 동안 여행을 하고 왔어요. 우주여행하고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만났는데 지금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쌍의 상태가 좀 애매하죠. 10년 동안 여행하고 왔으면 아까 10살 때 출발했으니까 쌍이도 20살, 그 다음에 둥이도 20살이 돼야 되는데 얘가 쌍이가 좀 상태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역설의 의미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겠고, 지금 분명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쌍이는 바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대적과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죠?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절대적이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절대적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살면서 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살면서 뭐 절대적이라는 게 진짜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즉 절대적인 거와 상대적이라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그때 그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교를 해야 되는데 늦었어. 이것도 담임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것도 이제 청소하고 그럼 막 뛰어가서 바로 이제 학교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제 마을 버스가 저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저것만 타면 나 딱 저것 타면 그냥 지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더니 기다려주는 거야. 막 뛰어가서 이제 딱 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탕 닫히네? 그러더니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기사 아저씨가 씩 웃어요. 우와, 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겁니다. 막 욕이 나오면서
그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똑같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마을버스를 탔어요. 이제 이 마을버스가 지금 출발만 하면 학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은 또 안 가? 그래서 안 가. 계속 안 가고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저 뒤에 막 보이지도 않는 학생이 뛰어오고 있는데 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저씨를 이렇게 딱 봤더니 아저씨가 또 나를 싹 돌아보면서 씩 웃어. 이건 가만히 있어. 공포인데 공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나였죠. 똑같은 나였지만 처음에 내가 마을버스를 타기 전과 타고 난 다음에 상황 해석하는 게 완전 다르죠. 그러면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마을버스가 그냥 좀 내가 나를 태우고 갔어야지랑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빨리 가야지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태우고 갈 거야. 이거랑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정답은 내가 옳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기준에서 분명히 그렇죠. 마을버스를 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지만 결국엔 내가 이제 판단한 거죠. 그건 내가 판단한 거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어떻게 그렇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죠. 달팽이하고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보다 빠릅니까? 진짜 오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무시를 해도 달팽이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거 정확한 겁니까?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달팽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달팽이가 있고 여러분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달팽이는 시속 이쪽 방향으로 1m/s로 달리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건 뭐 슈퍼 달팽이지. 무슨 1초에 1m를 가는데, 그렇죠? 어떻든 이런 달팽이 있고 여러분들은 1초에 5m/s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앞서갈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면서 달팽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면 얘 상대 속도는 -4m/s입니다. 즉 달팽이가 뒤로 사라는 속도로 밀려나가는 거 보면서 어때? 까불지 마 이러면서 뛰어갑니다. 어디 네가 나한테 슈퍼 달팽이라 그래도 어디 나한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100% 논리로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번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5m로 달려요. 서로 마주보고 준비 땅 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뛰면서 달팽이를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렇죠. 플러스 6m/s. 쉽게 말하면 이제 방향 신경 안 쓴다면 자, 달팽이를 보면서 얘가 6m/s로 멀어지는 걸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까불지 마 달팽아. 너 지금은 내가 더 빠르네 이러면서 막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팽이한테 물어볼까요? 달팽이는 뭐라 그럴까요? 까불지 마. 내가 더 빨라. 황당하죠? 왜 그렇죠? 달팽이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되죠? 사람이 6m/s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달팽이보다 빠르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언할 수 있었다는 거는 달팽이가 6이라는 속도로 나보다 뒤로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빠르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달팽이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사람도 6m/s라는 속도로 자기보다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내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아요? 둘 다 말이 옳다는 겁니다. 이런 게 논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빠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배경 같은 것들이 막 달려가면 막 배경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다 느껴지지만 진짜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내가 빠른지 느린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열심히 뛰잖아요. 그럼 달팽이는 열심히 안 뛰어? 1초에 그냥 1m씩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뛴다고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멀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똑같이 내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의 얘기는 둘 다 맞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논리를 이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48쪽에 있는 이제 그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굳이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이미 이전부터 좀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트럭 위에 관찰자가 이제 트럭하고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을 던졌다가 올리면 이제 제자리에서 받겠죠. 얘가 볼 때는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제자리에서 던졌다가 받았다고 하는 이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받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관찰자만 약간 다를 뿐이죠. 자, 그럼 요거를 선생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칠판을 한번 보게 되면 자, KTX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시속 300으로 달린다고 해보죠. 뭐 단위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럼 여기서 자, KTX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가속대는 아니고 그냥 300으로 꾸준하게 움직인다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KTX가 자 300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따라서 같이 사람도 얼마? 300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전도 어떻게? 300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결국엔 자기 속도를 0으로 생각한다면 나머지 다 빼주면 KTX도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동전도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이러고 가면 지금 선생님 KTX 타고 가고 있어요. 얘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아니잖아요. 정지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고 보이는 거죠. 맞죠? 전혀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가 동전을 던졌다가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냥 여기서 던졌다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정지돼 있을 때나 그렇죠? 여러분 KTX 타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던지면은 공이 여기 동전이 뒤로 막 300으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300으로 뒤로 날아갈 것 같아요. 큰일 나지. 그렇죠? 이거 뭐 지옥행 급행열차죠. 맞죠? 앞에 탄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도착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던져서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밖에 있는 관찰자가 여기 있는 같이 이제 KTX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관찰자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사람이 30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얘를 본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 300이라는 속력 때문에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KTX하고 같이 이동을 하겠죠. 맞죠? 그리고 또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얘가 들고 있는 동전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랑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맞죠? 똑같이 지금 30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300으로. 그럼 여기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럼 얘는 같이 300으로 쭉 가는 건데 동전을 만약에 들고 가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위쪽으로 던졌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던졌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성분의 속도와 그렇죠? 이쪽 방향에 던지는 속도의 합인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얘는 날아가는 걸로 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이쪽에서도 계속 300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300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래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효과가 결과가 합력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궤적이 떨어지죠. 즉 결국에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동전을 앞으로 던져서 자기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둘 다 동전을 어떻게 된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동전은 여기 있는데 얘만 쇽 지나가고 얘만 지나가고 동전은 제자리에서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밖에서 봤어도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려면 그렇죠. 앞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받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기가 자기 거를 봤을 때랑 남이 이 사람을 봤을 때랑 결국에는 똑같이 동전을 받는다는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 이러한 다른 결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얘기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기서 이미 신기한 거예요. 뭐 상대성 이론이라 해가지고 뭐 시간 팽창 이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신기한 거고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 전부터도 갈릴레오 이런 사람이 이제 뭐 변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한 거고요, 그렇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걸 빛으로 그러니까 동전 대신 빛으로 요거를 좀 확장을 한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이 사람은 요렇게 던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궤적, 동전의 궤적은 요렇게 간다고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동시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는 동시지만 그 동시가 같은 동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머리 맞다고요? 둘 다 맞다고요. 됐죠? 그럼 이건 빛으로 확장하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그림 보면 빛이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빛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딱 도착하겠죠. 그래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얘가 V라는 속도, 이 V라는 것은 단순한 V가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른 V입니다. 빠른 V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쪽이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에 얘가 나중에 도착한다고 본다는 거죠. 자, 이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자, 이거 지울게요. KTX.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주자연 선생님이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빛이 똔똔 하면서 나가요.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오른쪽부터 그랬지만 쫙 도착해서 정지해 있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슉 해서 딱 이렇게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밖에서 보게 되면 이거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등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두 칸만 진행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제 마지막 한 칸씩만 이렇게 쭉 나오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얘가 이만큼을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빛은 여기에 도착했죠. 얘가 봤을 때. 근데 이쪽 빛은 어떻게 된다? 아직도 두 칸을 더 가야지만 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벌써 도착했고, 얘가 먼저 도착했고, 얘는 아직 도착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된다?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얘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한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논리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논리가 만약에 틀어지면 절대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걸 해결하잖아요. 이게 논리의 출발입니다. 가정을 하고요. 그 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맞아지면 어떻게 되죠?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미안 이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것이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벽한 논리로서 그것이 어떤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체크 하나 해주세요. 등속운동하는 좌표계, 이걸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죠? 가속운동입니다.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운동만을 따진다. 즉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되겠어요? 만약에 가속된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깨져요. 이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이 경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 뭐 항상 등속 운동하는 거 아니면 정지해 있는 거, 요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A가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타고 있던 사람이 그 자기 현상을 설명하든 밖에서 그걸 본 사람이 설명하든 다른 설명을 했지만 그 둘 다 뭐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KTX 안에서 동전 난 그냥 제자리에서 던져서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나, 밖에서 쟤는 아니야 동전을 앞으로 던져서 자기가 달려가면서 받았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둘 다 성립, 맞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많이 혼동하는데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관측자 광원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자, 빛의 속도는 우리가 V라고 표시 안 하고요.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C라고 표시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상대 속도 배웠지만 내가 100으로 달려가면서 여기 100으로 달려가는 애를 보게 되면 내가 정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얘도 정지했는 걸로 보이죠. 근데 빛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딱 보면 빛이 정지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빛의 속도 C로 간다는 거예요. 자, 반대편에서 C로 옵니다. 내가 반대편에서 C로 맞닥뜨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빛의 속도는 이 C로 보여야 돼요. 2배의 빛의 속도로 보여야 되는데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똑같이 C로 간다. C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만 빛이 뭐 굴절할 때일 때 빛의 속도가 달라졌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빛의 속도는 뭐다? 변하지 않고 항상 빛의 속도 C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가정이에요, 사실. 야, 이건 뭐 사실 뭐 거의 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죠?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가정이죠. 그럼 이게 왜 그래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논리를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찝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데 논리는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에 대한 예를 좀 하나 할게요. 그 철수가 있어요. 철수한테 뺄셈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한다고 이랬어요. 자, 걔가 도통 못 알아들어. 철수가 못 알아들어서, 자, 뺄셈. 철수야, 네, 사과가 5개 있단다. 선생님이 사과가 5개를 너희한테 줬어. 그 중에 선생님이 2개를 다시 뺏어갔다.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아? 그러니까 철수 뭐냐면
사과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5개 줬다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2개를 가져갔다고 사과 없는데요? 아니, 사과를 갖다가 선생님이 줘서 그걸 2개를 가져간 사과를 언제 줬어요? 아, 답답하냐. 야,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자. 아, 없는데 어디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웃죠? 철수 정말 답답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에서도 아인슈타인도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고 논리를 핀 거지 처음부터 증명된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다고 하자. 사과가 5개를 줬다고 하자. 그럼 5개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중에서 2개를 뺏었어. 그럼 몇 개 남아? 3개요. 이렇게 해서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죠? 예, 요걸 우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팽창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 뭐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본 사람들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볼 겁니다.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은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리게도 가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우선은 그 KTX의 동전을 아인슈타인은 뭘로? 그렇죠. 바로 빛으로 이걸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빛식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요. 자, 여기서 빛이 광원이에요. 빛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천장에는 거울을 달아놨어요. 그럼 빛이 어떻게 되냐면 발사돼서 다시 돌아오겠죠. 반사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발사돼서 돌아올 때 이 시각을 우리가 이제 요걸 시간 간격, 시간으로 쉽게 말하면 시간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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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빛식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게 측정한다고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고 실험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다 실험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관찰자가 이 우주선 안에서 이 빛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V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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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재고 있죠. 맞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관찰자도 시간을 재는데 여기도 얘도 빛시계를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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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시간을 재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요 안에 있는 철수의 시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빛시계를 가지고 똑딱 똑딱 하는 요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측정하고 있어요. 자, 똑딱 똑딱 요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V라는 속도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죠. 우주선이니까. 그럼 이거를 밖에 있는 B라는, 자, 얘가 A라고 하고 B라는 관측자가 얘를 본다고 한번 해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주선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 이게 이제 V로 가고 있으니까 출발한 빛이 위에 닿아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까 그 동전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면서 여기 천장에 닿는 거예요. 얘가 볼 때는. 맞죠?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는 얘가 또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이미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빛으로만 확장시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 싶을 정도의 가정을 넣은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을 비교해 봤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얘가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요 빛의 속도. 그럼 이제 빛의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B라는 사람 너 잠깐만 어디가 있을래? 여기 와 있어. 여기. 자, 됐죠? 아, 이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죠.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좀 멋있게 C로 할게요. C. 그럼 어떻게? 거리를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이제 A가 측정한 거고 얘는 B가 측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요 거리죠. 요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똑딱똑딱 움직였다 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얘는요. 요 거리보다 어때요? 훨씬 길죠.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거리가 훨씬 늘었어요. 좀 더 과감하게 쓸게요, 선생님이. 거리가 훨씬 늘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빛의 속도가 여기서는 자, 빛의 속도가 더 얘보다 빨라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펼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과정이 뭐였습니까? 빛은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뭐라고요? 항상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예요. 즉 속도가 늘어날 수가 없고 그래도 빛의 속도란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A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빛의 속도 C가 나왔어요. 문제는 자, B란에도 거리가 굉장히 늘었죠. 하지만 시간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빛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커버리죠. 빛의 속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거리가 늘어난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죠. 네. 시간이 늘어나면 얘랑 비율이 맞아지니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겠구나. 이거 갖다 맞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팽창된다. 이게 바로 시간 팽창 원리입니다. 빛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빛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운동에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경로를 가잖아요. 하지만 이 많은 경로를 가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서 빛의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 중 시간 팽창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간이라고 선생님 표시를 했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 간격이에요. 이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시간 간격.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럼 왜 느리게 가는 거냐? 자, 아까도 봤지만 똑딱똑딱이죠. 이게 똑딱, 똑딱, 똑딱. 그런데 이것이 시간 간격이 커졌다는 게 뭐냐? 똑딱, 똑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가는 거죠. 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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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5초 갔을 동안 얘는 어떻게 된다? 똑딱, 똑딱. 2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간격은 커지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너 어디 갔니? 자, 여기 있어요. 자, B란에도 자기 시간은 정확하게 다 똑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멀쩡해요. 그런데 얘가 운동하는 애를 봤을 때 그때 운동하는 애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다 옳다고 보는 거고 남을 봤을 때 운동하는 남을 봤을 때 걔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바로 이것이 시간 팽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쌍둥이 역설로 돌아가 보면 이게 왜 역설이냐면 보세요. 시간이라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시간은 정확히 간다고 보고 운동하는 애의 시계를 봤을 때 그게 느리게 가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봤을 때 얘가 운동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시계가 느리게 간다. 그래서 나는 늙었는데 얘는 천천히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동안 나이를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죠. 근데 이게 왜 역설이냐면 얘가 얘를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요? 내가 운동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우주선에 타고 있었어. 근데 얘랑 그러니까 쌍이랑 지구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즉 내가 운동한 게 아니고 제가 운동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운동했으면 얘의 시계가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얘가 느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젊고 내가 늙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쌍의 말이 맞고요. 쌍이 늙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 쓴 거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정 우리가 빛의 속도는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일정하다. 또 하나는 뭐다? 등속 운동하는 관성기준계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얘가 운동한 게 맞아. 얘가 운동한 게 아니라 얘가 운동한 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우주선을 타고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속 운동해야 되죠. 이미 가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갔다가 벌써 가속되죠? 그 다음에 뭐 일정한 속도로 갔다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죠. 지구로. 그렇죠? 지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든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속도가 바뀌어야 된다. 힘을 받는다. 그렇죠?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말하는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아, 쌍이 그냥 저기 지구랑 같이 뒤로 갔다가 내가 운동한 게 아니라 쌍이 그냥 지구랑 같이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쌍이 나이가 맞는 게 맞는 내용이 되죠. 되겠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가속 운동을 했죠. 그럼 가속 운동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가속을 받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위배가 되냐면, 자, 아까 KTX 한번 볼까요? 자, KTX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짐이 있다고 해보죠. 지금 300으로 다 달리고 있어요. 그럼 짐이라는 거는 어떻든 얘도 300으로 가죠. 자, 이렇게 300으로 갑니다. 짐도 300으로 가요. 근데 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 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은 짐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 앞에 떨어지고 이 사람이 봤을 땐 그냥 앞에 있는 짐이 그냥 내 앞으로 뚝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속 운동을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죠. 얘가 요 상태 등속 운동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KTX가 가속을 했어요. 힘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붙어있는 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같이 KTX와 같이 가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분의 거리를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순간 얘가 떨어지는 순간 더 가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공식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해가지고 뭐 거리 공식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럼 VOT가 뭐냐면 등속 운동할 때 이만큼이 V라는 속도로 일정한 시간만큼 이동했다 이거고 뒤에 붙어 있는 뭐죠? 그렇죠. 2분의 1 AT의 제곱이란 것이 얼마만큼 가속도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게 그 가속에 의한 효과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을 더 이동하죠. 그럼 얘가 봤을 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앞으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된다? 짐이 내 앞쪽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난 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나한테 달려왔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속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이 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위배가 된다. 이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보니까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간은 팽창되고 그러면 길이는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하는 좌표견의 물체 길이를 이제 L0라고 하고 그렇죠?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운동하고 있는 좌표견의 물체 길이 L0를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면 L0보다 짧게 관측된다. 무슨 얘기냐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그냥 길이를 재요. 그거를 이제 L0라고 하고요. 운동하는 애의 길이를 재면 그거를 L이라고 한다면 이 L이라는 것을 운동하는 애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얘가 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길이 측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의 길이를 재려면 이 부분에 대한 빛의 정보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대한 빛의 정보를 읽으면 얘가 길이가 얼마다. 이걸 읽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운동할 때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은 길이를 재는데 이쪽 부분을 선생님이 똑같이 자 여기 물체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읽으려고 하는데 얘가 빠른 속도로 이만큼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뒷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길이가 원래 정지하고 있을 때보다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 이것이 바로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또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그러면 이쪽을 먼저 보고 이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쪽을 먼저 보고 이쪽을 봤다고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두 빛은 뭐다?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결국엔 두 빛은 내가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본다고 선생님 설명드렸지만 얘들은 동시에 들어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수축된다.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 이런 의미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길이가 수축된다는 얘기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좀 그럼 쉽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아인슈타인을 추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선생님 막 욕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느낌이 없어요? 시간 팽창하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 지금 왜 두 개 가지고 노는 거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럼 속도에 대한 우리 정의는 어떻게? 거리라는 것과 시간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뭐예요? 얘를 일정하다고 자기가 가정을 해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얘네 둘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짜 맞추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짜 맞춘다? 얘가 변하지 않게 짜 맞추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아, 너무 선생님이 특수상대성 이론 폄하한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쌤도 물리 전공자인데요. 아인슈타인 뭐 거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 저기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거 두 개 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기리수축 선생님이 유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팽창은 그림으로서 충분히 이해했죠, 그렇죠? 시간 팽창이라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델타 t가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거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 델타 t도 커져야 된다. 같이 커져. 그래야 뭐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델타 t란 건 뭐라고요? 똑딱, 똑딱 요거죠. 이 똑딱하는 간격이 커졌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흐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흐른 시간을 선생님 그냥 t로 쓸게요. 이건 뭐예요?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지.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천천히 똑딱 간다는 건 전체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적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보세요. 기류축. 원래 자 정상적인 길이를 쟀을 때 그 정상적인 시간이 흘렀다고 해보죠. 그때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뭐다? LO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프로퍼 타임이라고 그러고 프로퍼 랭스라고 해가지고 고유 시간. 그래가지고 뭐 정지에 있는 궤에서 관측한 사람들이 측정한 시간하고 뭐 길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사실. 선생님 얘기했잖아. 너무 이제 특수상대성을 너무 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짜맞춘 거라니까요. 보세요. 근데 요거예요. 일상적인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관측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을 재고 그 빛의 속도를 그 시간만큼 지났을 때 그때 거리를 잰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늘어나죠. 시간이 팽창됩니다. 시간 간격이 팽창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갔으면 어떻게 된다? 거리는 당연히 원래보다 줄어야 된다. 이게 길이 수축이에요. 쉽죠. 거기 보면 막 여러분들 뭐 물론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뭐 로렌츠 그 팩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식 유도하고 이런 거 있지만 결국엔 이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는 게 시간이 팽창되면 그죠? 길이는 수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거를 증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 증명하는 거는 절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알아만 두면 되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는 MC 스퀘어 굉장히 유명한 식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우리 유도는 안 하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건 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수가 되겠죠. 근데 요 질량, 그렇죠? 요 질량과 에너지는 같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유도해서 알아내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요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 질량 에너지라고 이렇게 있죠. 요거 정지 질량 에너지. 요게 있고 상대론적 질량 에너지라고 해서 정지 질량은 말 그대로 정지했을 때 어떤 물질 정지했을 때 그때 질량을 에너지로 나타낸 거고 그러면 상대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때 질량을 나타낸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질량보다 뭐 상대론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그 희망을 다시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만 가면 진짜 시간이 느리게 가겠네요 하는데 안 돼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빨라지면 질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도무지 절대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빛밖에 없어요. 못 가는 거야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못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선생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세 가지 공식으로 나타냈지만 여러분 이제 요 로렌츠 팩터라는 거 요것만 좀 이제 뭐 눈에 익혀두면 되고 뭐 학교 시험에서는 뭐 실제로 계산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글쎄요. 그 계산한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이해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지했을 때 시간보다 운동하고 있는 애를 우리가 볼 때 그 시간은 여기 보세요. 요게 밑에 요 팩터라는 게 요거거든요. 1 빼기 C제곱 V제곱인데 요게 V라는 것이 만약에 뭐 KTX 무슨 뭐 전투기 막 이거는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이거 0이라고 보면 돼. 얘랑 비교해 보면. 여기 뭐 대입해봐야 이 수가 분모가 너무나 커버리니까 0과 관련 0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1이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된다? 정지에 있건
아니면 운동하건 그 둘의 시간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는 항상 시간 팽창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길이 수축 안 나타나요. 그렇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여야지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만 거기서 뭐 시간 보정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 보정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팩터라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애의 시간은 요 시간이 팽창된다. 즉 이게 팽창된다는 건 뭐라고요? 느리게 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요거 델타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길이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운동하는 애가 그다음에 질량은 운동하는 애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적용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런 거. 선생님 뭐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됐으면 뭐 벌써 12시 막 1시 이렇게 됐을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부산하게 준비하고 막 여행 가고 보면 시간 한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지금 10시밖에 안 됐어 막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이렇거나 아니면 길이 수축 막 뒤에 있는 애 배경이 막 빨리 지나가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좁아 보여요. 이런 거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상대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내 질량이 점점 커지나 봐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막 이런 거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보면 알겠지만 어마무지한 속도로 가야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절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은 뭐였어요? 이것이 위배가 안 되려면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등속 운동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실제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하는데 이 정지된 상황하고 등속도 운동은 똑같아요. 전혀 구분을 못 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 좀 이게 얘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예 이거 들면 돼요. 지구자전. 얘가 등속 운동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지구자전하는 거 믿깁니까? 거의 반폭력적이었잖아. 반강제적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우리 여기 살면서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거 어떻게 느껴요? 근데 실제로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러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드는데 사실 이런 얘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고 뭐 지하철이 갈 때 등속으로 갈 때는 마치 이제 뭐 지하철이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진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등속 운동하고 정지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수로 버튼을 안 눌러놓고 있어. 내가 뭐 딴 생각하느라고. 근데 나는 가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 근데 한참 돼도 이상하다. 도착할 때가 안 도착돼 있어요. 딱 보게 되면 안 눌렀네 이렇죠. 이거예요. 이거. 나는 그쵸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고 나는 등속 운동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정지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등속 운동이 돼요. 가속 운동이 되면 깨진다.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돈다면서요. 그러면 이 거대한 녀석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어마무지한 속도거든요. 그렇죠? 이걸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점프하면은 사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있는 벽이 점프하는 순간 확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충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해보죠. 여기 건물이 있고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지구랑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면 얘도 같이 도는 거고 점프하는 순간에도 이 속도는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점프를 해도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가던가 이런 거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혼합이 돼서 얘는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얘는 계속 이쪽 방향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죠. 떨어지는 거랑 혼합돼서 얘는 이쪽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얘는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 이렇게 되는 건데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뛰고 얘는 건물은 이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 시간이 팽창되고 뭐 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요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 됩니다. 너무 낭만적인 요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자, 이해가나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딱 선생님이 딱 TV에 나옵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진지하게 딱 차려입고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 저 뭐야? 막 신기하죠? 저 선생님 하늘을 날 수 있대.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러고 막 웅성웅성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제를 선생님 깔아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이라면. 그럼 뭐예요? 뭐야 저게? 저 사람 이상한 뭐 잉여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이언맨이란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전혀 그 뒷부분이 신기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등속도 운동을 하되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빼고 얘기해.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뭐 줄어든다. 이건 예로 간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다 빼놓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뒷부분만 보는 거예요. 아이언맨이라면 딱 그 얘기만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아닌 걸 갖다가 그 말을 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다? 신기해 이런 건데 내가 아이언맨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빛의 속도는 어떻게 갈 건데? 못 가요. 못 간다고 우리 기술로 지금으로. 이론적인 승리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공간 수축 외우지 말고요. 빛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진짜 어마무지한 속도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럼 빛에다가 마이크 한번 대고 물어볼게요. 빛, 여러분. 자, 빛입니다.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자 하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간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가 우리한테 보면 거대한 뭐죠?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1초도 안 걸리죠. 근데 그 거대한 지구를 5바퀴나 돌았어요. 엄청난 거리를 갔죠. 그런데 뭐죠? 뭐예요? 1초도 안 지났죠.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는 5바퀴나 돌았는데 야, 1초도 안 지났어? 네가 시간이야? 이런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제 1초 동안 7바퀴 반이 나는 그 거대한 거리를 돌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빛의 입장에서는 뭐 1초밖에 안 지났는데 거리를 7바퀴 반이나 돌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1초만 갔는데 이만큼의 거리를 갔는데 야, 1초 내가 간 거리는 1초밖에 안 돼. 네가 거리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는 뭐 그 거리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온. 이 뮤온은 우주에서 날라오는 이제 뭐 입자예요. 중입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얘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이 지구의 거리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거리에 비하면 얘 수명이 짧아서 중간에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 관측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로 보는 거죠.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걸로 이제 끝낼 겁니다. 보세요. 얘는 절대로 우리가 있는 상식적으로 이 거리를 날라서 지표면까지 도달을 못해요. 이제 여기 관측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얘는 그냥 여기서 중간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뮤온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날라온 거죠? 그럼 뭐냐면 얘가 볼 때는 뭐죠? 자기 시간은 그대로 가요. 자기 거는 정상이에요.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된다? 공간이 수축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나는 내 수명대로 살아요.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멀지 않고요. 공간이 짧아서 나는 갈 수 있어요.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공간인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다? 얘가 운동하죠. 이 거리는 얘가 지금 정지해 있고 이 거리도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길이 수축 안 일어나요. 거리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가 뭐 시간이 팽창되는 겁니다. 얘가 볼 땐 어떻게 된다?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던데요. 이 얘기입니다.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이죠. 정리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